한국 기업들이 속속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그 반대로 중국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탈중국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 및 사업 축소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주재원 30여 명이 철수를 준비 중이고 공장 매각도 추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드 사태 이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LG는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했고 삼성은 스마트폰과 PC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으며 롯데는 백화점 및 마트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업 철수의 원인은 미중 갈등 지속과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현재 경쟁 심화 및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대기업 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그는 요즘 한국 본사에서 사업 확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지시가 자주 내려온다며 과거처럼 중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강한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철수할 타이밍만을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일 SK그룹은 10년 만에 중국 렌터카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해당 소식에는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SK그룹은 과거 중국 시장에 가장 관심이 컸던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앞세워 그동안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은 SK가 중국에서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로서 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었죠.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보아웃 포럼에도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SK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SK차이나의 핵심 사업이 렌터카 사업이었다는 점, 앞서 지난 6월 SK타워도 매각했다는 점에서 SK그룹의 중국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사업을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SK그룹 관계자는 중국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유동화하기 어려운 빌딩을 처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 베이징 SK타워 매각 과정에서도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과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고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이 중국 사업에 대한 재편을 서두르며 탈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중국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며 산업과 경제 부분에서 친중국 행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차이나가 지난달 SK 렌터카 지분 100%를 일본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5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요타는 SK 렌터카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요타는 중국에서 단순 자동차 판매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국 내 번호판 확보를 위해 렌터카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왜 무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중국인이 그만큼 렌트카를 사용합니까? 택시가 싸기 때문에 렌터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왜 렌터카 사업을 인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요타는 지금도 어렵게 경영되고 있는데 과연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혈안이 된 일본 기업들을 바라보는 미국은 불편한 기색을 당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화상회의에 초대해 반도체 투자 확대와 관련한 역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이 현대차와 SK 등 국내 기업들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 금지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바이든 시대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닌 미국 동맹국과 중국 동맹국 간 대결이 되어가고 있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지만 자꾸 뒤에서 중국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이 모순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기업들의 움직임만을 보면 한국은 탈중국을 하기 바쁘고 일본은 친중국을 하기 바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중국 견제라는 전통적 외교 전략을 달성한 듯 보이지만 사실 미중 대립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자주적 대중 외교가 가능하길 바라는 건데요.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경우 일본의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확대를 두고 일본은 큰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갈등이 골이 깊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반중 연대를 공고히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6월과 7월 백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대만에 백신을 전달했는데요. 대만은 중국의 방해로 백신 수급의 난항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자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도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일본에 즉각 감사를 표하며 대만과 일본의 우정은 확고하다라고 말했죠. 일본의 대만 챙기기는 미중 갈등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대만의 상황을 감안한 전략으로 풀이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을 대중국 전략 요충지로 정하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한 중국의 압박에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또한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백신이 부족한 대만에 모더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는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도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취급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방위백서에서 대만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죠. 한일 갈등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독도를 두고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적시한 것과 온도차가 매우 극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자극하더라도 미국의 반중 노선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일본이기에 미국은 일본 기업들의 친중국 행보를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도 대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대만을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일본의 대만 챙기기가 정상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군대 대신 자국을 보호하는 자위대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전투는 할 수 있지만 공격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보수 인사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가지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베 정권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 행사에 나설 경우 일본 정부가 국가 존립을 위협당하는 경우로 판단하면 일본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대만과의 우호를 지속적으로 쌓는 데에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일본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던진 숙제 중 하나는 공급망 재편이고 공급망 재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이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상품 생산과 조립을 담당해온 세계의 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망 재편이란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버리려는 소위 탈중국 정책이 미국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과연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쉽게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 그 성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건데요. 눈치도 없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욕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어튜브 되겠습니다.